전해드린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보름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 표명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을 3당 체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주셨던 국민들의 그 간절한 열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네, 지금까지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다 책임을 져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은 어떤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내려놓거나 어떤 책임질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카드가 사실은 없긴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일각에서 얘기하는 정계 은퇴인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계 은퇴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법률적 책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그런 다음에 본인은 어쨌든 아직 젊은 정치인 또 모든 것을 사실은 본인 표현에 의하면 불사르고 정치권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계 은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르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책임지는 모양새를 직접적으로 꺼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본인도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구속영장 이준서 최고위원이 된 것인데 네. 이후에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 조직적인 관여가 있다고 할 경우에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판단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만약에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진다거나 정말 명확관여한 이제 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얘기해야 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지는 아직 않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다소 애매하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정도까지만 얘기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도 입장 표명을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입장 표명을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준서 최고위원이 지금 사실상 법원의 예비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관련돼서 지도부들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관련돼서 그 상위 지도부가 연결됐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룬다면 국민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지지율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고려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포함해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만 관여해서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준서 최고위원의 법적 판단을 지켜본 이유도 관련돼서 이준서 그 최고위원의 법적인 그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만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은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만 책임질 것, 나에 관련돼서 드러나면 그 부분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들었던 기자들도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질의응답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떤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그리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전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사용했던 말이고 이 가능성이 뭐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 사과를 하고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과정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 이제 지금 심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까 강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전에 다른 정치인과 다른 본인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본인은 이제 책임지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뭔가 결과가 본인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내려놔야 할 것들은 내려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당에서 당대표 할 때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내려놓은 것,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와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 관련해서 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대표직을 내려놓은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카드가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식 재판으로 아직 가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의원들이 무죄가 돼서 풀려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일정 부분 아직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정계 은퇴 카드까지 지금 꺼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유미 씨의 어떤 단독 범행이라든가 아니면 당으로 일정 부분 인물들이 관여되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전면적인 당의 관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계 은퇴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그때 가서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것을 어쨌든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는 측면인 내면에 이제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모 언론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집을 촬영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만큼 아마 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 그리고 수위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계 은퇴라든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해외에서 잠깐 뭐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선택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네. 그 부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민의당이 이 그 사안에 관련돼서 책임은 있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책임에 되진 않았다. 하지만 관련돼서 내가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기꺼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를 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 본인은 직접적 책임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 향후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감안해 두고 이런 부분을 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향후에 지금은 일단 자숙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정계 은퇴를 뭐 이렇게 추단하거나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자숙의 모습은 또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성찰 시간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일단 정치 전면에 당장 나서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물론 전당대 대표로 출마한 것도 아니기도 그렇죠. 할 뿐더러 네. 이후에 어떤 지방선거라든가 일각에서는 뭐 지방선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지금 이제 노원병에 가서 의원직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또 어떤 다른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이제 출마해야 한다, 빨리 정치권에 다시 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어쨌든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사안이 잠잠해지거나 본인이 어쨌든 책임지는 일정 기간을 지냈다고 하는 용인이 될 정도까지는 어떤 정치 전면에 나서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 비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오늘 이제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구속영장 관련해서 하는 것은 법원의 일부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더 이상 자기 이제 메시지를 안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본인이 어떤 입장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인용된다 할 경우에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젯밤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아마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 당 안팎의 반응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당내에서 정계 은퇴해야 된다, 아니면 해외 장기간 체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왔었는데 일단 당내에서 오늘 이 사과 기자회견을 보고 만족을 하는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도 이 부분은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책임은 지겠지만 자기의 책임이 아닌 그 당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지겠다라는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당의 일각에서는 새 정치를 주창한 안철수 그 전 후보 대표가 이런 부분을 다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지 당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일반적 책임만 표명을 하는 것 갖고는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미지를 줄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비판은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비판의 시선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안철수 그 전 후보 대표도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 그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비판들을 다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대선과 지금의 어떤 지도부의 연속성이 이제 있는 경우, 이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이제 지도부들이 총사퇴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일단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수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사실 지도부가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는 그렇죠. 당시 후보였고 지금 이제 아무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임 지도부로서는 박주선 지도부로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라든가 또는 이전의 지도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명확히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 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류가 아마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렸지만 지도부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임 지도부와 이전 대선 때의 지도부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은 계속 의견 표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민적 공분, 예. 분노를 좀 더 키운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보 조작 사건이 처음 나올 때도 그랬지만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이 그렇게 뭔가 좀 책임 있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좀 정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관련된 처리 과정에서 그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련돼서 지금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당직자가 지금 구속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 프레임 자체를 자성이 아니라 민주당 뭐 정치 수사다, 뭐 여당의 정치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그 뒷부분을 언급하는 게 맞지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법원의 사전 구속영장 그 발부로 인해서 판단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 표명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 정치적으로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공세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윗선에서는 몰랐다. 네. 이유미 씨 혼자 한 거다. 자, 지도부에서는 우리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유미 씨 이제 개인이 어쨌든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여된 것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당시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전체가 지는 모습을 사실 보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이 어쨌든 전반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이제 지도부와 당시에 이제 인사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제 기대했던 지지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기대와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이제 국한시킴으로써 이제 당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책임 회피의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분노가 더욱 이제 커진 것이라고 비판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당시에 이제 지도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시에 어쨌든 박 전 대표와 36초간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제 있고 박 전 대표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아마 뭐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당시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 되게 이제 선거에 보면 각 캠프에서 공명선거단 또는 공명선거 추진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히 보면 공명선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각 당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네거티브 같은 것들을 사실은 전담하는 팀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이것을 하는데 당시에 어쨌든 부단장급들 발표를 했던 당사원들은 이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검찰 소환 지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단장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다시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네. 더 나가서 당시에 이제 단장을 맡았던 이용조 의원까지도 아마 소환돼서 이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이게 지금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윗선에서 몰랐다라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이제 수사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용주 의원 소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후보까지도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준서 최고위원이 영장이 발부되느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만약 네. 이준서 최고위원에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영장이 필요 없고 불구속으로 조사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으면 국민의당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최고위원급이 이준서 최고위원이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거는 법원도 어느 정도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 조사에 있어서는 김성호 단장이나 김인원 변호사 그리고 이용주 의원도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 사람은 조사가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일반 당직자가 아니라 법조 경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거짓 증거들이 있을 때 가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3명을 통해서는 검찰이 아주 집요하게 물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로 몰랐느냐 아니면 최소한 의심은 했는데 그냥 덮어둔 것이냐 네. 그 의심을 했다면 왜 조치를 안 했느냐 조치를 했다면 다른 의심이 된 사항을 다른 고위층에는 알렸느냐 그 고위층이 누구냐 이런 고위층에 박지원 대표도 들어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제 구속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자, 국민의당 입장 어떨까요? 먼저 오늘 아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폭언, 미필적 고의 오는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현언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7월 7일자 당정청이 모인 신종 대책회의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법적인 분석은 조금 이따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된 건 결국 추미애 대표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걸로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공세, 정치적인 이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이 사건이 커지게 되면 여권에게 정치적으로 이제 여권에게 유리하게 들어가는 이제 정치적 환경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것들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이제 마냥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뉴스가 이쪽으로 상당 부분 조명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인사, 논란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대중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권이 유리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좋은 협상 카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측면을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박주선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게 지금 당대당의 아까 말씀드린 사안들이 어쨌든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강경한 이제 입장을 내보임으로써 어쨌든 그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긴 할 텐데, 예. 다만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야당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아마 국민적으로 크게 호응이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불법적 사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가장 크게. 그러니까 불법적 사안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책임이 져야 될 사람들은 반성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정치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적 사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불법적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책임을 져야 하고 반성해야 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사실은 그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것이지만 더 어쨌든 여권의 또는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검찰이 이런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 사안이 이제 더 커지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이 이제 호응하거나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거기다가 지금 추미애 대표가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더 강한 여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내진을 설계를 갖춰놨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좀 아마 해석을 해주시죠. 문준영 씨에 관련된 특검을 뭐 시도할 수 있다. 뭐 세트로 우리만 죽지 않겠다. 관련돼서 의혹이 있는 것은 뭐 정치적인 타격을 주더라도 같이 문제 삼아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읽혀 보이는데요. 네. 근데 사실상 이런 주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들의 입장이 뭐 궁색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에 관련된 부분들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문준영 씨에 관련된 제보들이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특검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입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본인도 정치적인 책임을 피해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쪽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처럼 떠넘기기식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중에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한 가지는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네. 더 이제 강한 여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미애 대표가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더 강한 지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더 추가적인 공세가 있을 수 있다. 국민의당에게 이제 위협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가령 뭐 사법적 측면에서 보자면 더 이제 고의지에 연루된 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거나 이제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당 자체에 대한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화되면서 국민의당 자체가 이제 좀 흔들리는 존립 자체를 그래서 이제 불안하게 어떤 추가적인 하는, 어떤 예. 의원의 이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립을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드는 공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우리는 견고하게 이제 단결되어 설계가 돼 있다.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사실 이제 정치로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입장은 더 확고해진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든지 뺏기는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유미 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정범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일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 다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변호사님, 이전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검찰에서도 확정적 고의로 보는 거다.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예전에는 뭐 당사자도 해명이 그랬지만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 자체가 죄를 될 수 있다면 뭐 죄가 뭐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지금은 일단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법원의 영장 발부 내용도 보면 이런 방치, 단순한 방치 묵인이 아니라 적극적 가담, 오히려 적극적 실행에 일조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도 지금 뭐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최고위원급 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담을 했다면 이런 건 선거 과정에서 단순한 공명심 때문에 개인이 한 것은 아니고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어쨌든 검찰도 당 지도부가 연결돼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는 뭘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는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지위가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당 지도부와 추가적으로 연결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이 좀 주도했고 사실상 조력을 하고 이
그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도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미 씨가 아는 지인에게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듣고선 기자에게 보도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도 작용을 한 거죠. 그렇죠. 일단 검찰이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문제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요한 시점이니까 사건을 키우자라는 고의가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키우고 관련돼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정들도 당 지도부에게 충분히 공유했을 거다. 다만 이런 부분에 위험은 있지만 사건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의사 전달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이제 변호사님, 5일에도 한 번 있었고 이제 7일에도 한 번 이게 발표된 것이 있었는데 이제 5일에 발표한 이후에 이제 이유미 씨가 사실은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사실은 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도 아마 이제 구속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선거가 5월 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5일도 사실 매우 임박한 상황이고 7일도 더 임박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2008년 대선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서 당시 이제 BBK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추가적인 폭로들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선거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그때 선거들이 어떤 프레임에서 작동하는 것이냐, 어떤 뭐 적폐청산이든 정권 교체든 이런 것인데 이런 사안이 막판에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대중의 의견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를 잘 아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선거를 잘 아는 네.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을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간단하게 네. 자 김성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들이 내일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핵심 조사 내용 찝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몰랐느냐? 당사자들은 그 당의 그 지도층 인사고 고위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몰랐느냐? 그리고 만약에 몰랐더라도 최소한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의심을 했다면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의심 있는 상황에 관련돼서 그 당 다른 지도부하고는 상의를 했느냐? 네. 그리고 그 지도부는 그 지도부 안에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수사가 과연 앞으로 더 어떻게 추진이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사실 지금 또 인사 논란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에게도 결국은 책임 돌아간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인태 전 의원 또 예. 유인태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매 사안에 있어서 정치적 교착이 있을 때 이제 대화론자, 협상론자, 전국을 이제 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이 상당히 강한 이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예. 이제 많은 국면에서 그렇게 왔고 정무수석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교착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끊임없이 이제 하는 분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 현 입장과는 다소 다른 이제 입장들을 반대되는 여권 입장이죠. 인사가 예. 얘기를 한 것이니까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색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것이 네. 이제 기사화가 제법 크게 돼가지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된 상황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법까지 제시를 해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전 청와대 이제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이제 있었던 인사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의 사실은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누구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제 청와대나 이제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황 의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떤 이 지금 막힌 교착 상황을 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카드들 그런 부분을 다소가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아마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이런 발언 자체가 네. 여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우원식 원내대표가 하려고 하는 협상의 어떤 진정성들을 약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발언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건데 롯데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롯데가 부당하게 탈락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이런 부당하게 탈락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직권 남용을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금 부분을 지금 포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상 그 구체적인 정황들도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자 지금 사실상 신동빈 회장이 뇌물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냥 그 신동빈 회장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유리한 부분은 봐라 이런 국정농단에서 우리는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불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면세점에서는 결국에는 또 그 면세권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진행 중인 재판에서 또 불리한 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롯데는 참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도 한 상황인데 그러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뭔가 더 수사가 확대되는 그런 여지도 있을까요? 일단 면세점이 선정될 때 그 기존의 그 아성을 이루고 있던 롯데라든지 뭐 SK가 다 탈락됐다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분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상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이제 수사를 진행이 된다면 그 감사 결과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세청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 형사처벌을 기소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에 선정이 됐다면 그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바로 이게 면세점 허가를 특허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세청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특허를 취소하려면 새로 지정된 업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루어진 직권남용의 부분인지 아니면 로비를 통한 부정한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좀 가늠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취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신규 지정된 업체들이 또 이런 특허를 취소한다고 해서 또 마냥 싫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때문에 면세점 적자가 되게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면세점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날릴지라도 이제는 차라리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은퇴인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계 은퇴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법률적 책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그런 다음에 본인은 아직 젊은 정치인, 또 모든 것을 사실은 본인 표현에 의하면 불사르고 정치권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계 은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르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책임지는 모양새를 직접적으로 꺼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본인도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구속영장 이준서 최고위원이 된 것인데 이후에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 조직적인 관여가 있다고 할 경우에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판단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만약에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진다거나 정말 명확관여한 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얘기해야 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지는 아직 않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다소 애매하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정도까지만 얘기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당초에도 입장 표명을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입장 표명을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서 최고위원이 지금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드린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보름여 만에 공식 속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 표명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을 3당 체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주셨던 국민들의 그 간절한 열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네, 이
지금까지 뭐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다 책임을 져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어떤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내려놓거나 어떤 책임질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카드가 사실은 없긴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정계 은퇴. 때는 사과를 하고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과정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 이제 지금 심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까 강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전에 다른 정치인과 다른 본인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본인은 이제 책임지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뭔가 결과가 본인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내려놔야 할 것들은 내려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당에서 당대표 할 때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내려놓은 것,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와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 관련해서 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대표직을 내려놓은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카드가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식 재판으로 아직 가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의원들이 무죄가 돼서 풀려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일정 부분 아직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정계 은퇴 카드까지 지금 꺼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정식 재판이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그리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전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사용했던 말이고 이 가능성이 뭐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이번에 예비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관련돼서 지도부들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관련돼서 그 상위 지도부가 연결됐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룬다면 국민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지지율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고려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포함해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만 관여해서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법적 판단을 지켜본 이유도 관련돼서 이준석 그 최고위원의 법적인 그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만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은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만 책임질 것, 나에 관련돼서 드러나면 그 부분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들었던 기자들도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질의응답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떤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